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그 휴지 쓰는 것 하나라도 다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국정원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그런데 한국의 국정원은 도대체 무슨 그 사회의 그 부조리를 만드는 기관인지,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. 왜냐하면 일베의 활동에도 국정원이 관여를 했고요.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궁차사에도 국정원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. 즉, 국정원이 나서서 궁차사 이 조직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. 근데 궁차사를 보니까요, 현재 이 점을 분석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그 강남에 연세샘치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장이 송송이라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2018년, 그러니까 올해죠, 그 신한국국 그 대상을 받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신한국인으로서 어떤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. 왜 상장까지 받아야 되는지. 그런데 이 샘치과의 원래 원장은 문대웅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둘 다 연세대를 나왔고요. 연세치과를 나왔고, 이 점은 김영환, 이 연세치과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여기서 풀리는 거죠. 김영환과 그 연세대와 또 연세대는 그 류석춘, 뉴라이트랑도 관계가 있는 곳이죠. 그리고 유난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연세대 나온 사람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화된 적도 있습니다. 근데 문제의 이 송송이는 공지영과 고은광순의 글을 이렇게 자기가 퍼날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연세샘치과는 전해철 밑에서 권순욱이 생각나시죠? 권순욱이 관여한 뉴스토마토라는 그 작은 언론지에 연세샘치과가 간접 광고를 했어요. 근데 그 간접 광고라는 거는 거의 직접 광고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보시듯이 삼성증권의 광고와 더불어서 이 삼성과 연세샘치과 권순욱의 뉴스토마토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. 그걸 열심히 보여주고 있지 않겠어요? 그리고 특히 해경궁닷컴의 홈피 주소가 영어로 문파.kr이라는 게 보이시죠? 아니,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극문 똥파리, 이름도 너무 잘 졌다고 생각해요. 이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관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결국 08 개정의 소송 단원들은 국정원과 협조한 그런 자국이 있고요. 삼성과 협조한 자국이 있고요. 또 권순욱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연세대 치과와 관계로서 김영환과의 연결고리가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. 근데 실제로는 미국의 본사가 있는 그 투입 본사에서는 이런 사건은 소송도 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적인 자유를 개인에게 인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소송을 벌이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투입 본사에서도 이런 거는 계정을 알려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인 드루킹 사건과 매크로 기계적으로 댓글 돌리는 이런 사건은 눈 감은 채 왜 이렇게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해서 부풀려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
오히려 그 돌이 문재인 그 정부를 향하게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정열이 들고 나온 그 문준용을 거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준용은 확실히 그 부정으로 그 직업을 구한 것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선거가 불법행위다.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라는 거죠. 부정한 정보를 주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불법행위가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죠. 이 사건을 통해서. 이 결과를 아는 문재인 정부는 이걸 드디어 덮기로 한 것이 결론이죠. 그런데 결국은 이런 치졸한 작업을 통해서 국정원과 공모해가지고 정부가 한 일은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했죠.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그 지지층을 더 키우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. 뭐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.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든 뭐 정치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평범한 상식을 깨버린 것이 이 사건의 그 큰 문제라는 것이죠. 그리고요, 제가 페이스북에 그서 보니까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미국의 거주자이신데 열심히 문재인을 지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문재인을 위한 글들을 계속 써왔어요.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이더라고요.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무슨 신문에다가 이재용을 단죄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글을 기고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지지자이면서도 얼마나 그 삼성 이재용의 문제가 현 정부의 그 신뢰를 잃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정부가 빨리 되어서 어떤 신뢰 회복을 해서 그 과거에 그 부정 부패 정부들과는 좀 다르다. 사이비 보수 정부와는 다르다. 그러면서 한반도 해법을 착착 진행하는 현명한 정부다. 라는 것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고요. 이재명 지사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그래서 그 평화라든가 민주라는 그 단어의 중요성을,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이재명 지사도 항상 말하고 있고,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자로서 있다는 그 존재감을 항상 확인하고 있잖아요. 본인 스스로가. 그리고 심지어는 뭐 김경수 이 사람이 도지사로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폭이 넓은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하는 그 생각을 굉장히 사려 깊게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리고 제발 그 국정원 정신 좀 차리세요. 어떻게 국정원이 한국에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그 추잡스러운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나요? 그러면 모든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끼게 되면 신뢰를 하지 않게 되죠. 특히 이번 사건은 정말 엄청난 실책입니다.